그 윤준호가 온다고? 그래, M&A 전설 그 윤준호. 하얀 머리에 한 남자가 뜨자 계열사 몇 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수많은 계열사들을 거느린 거대한 산인그룹이 대혼란에 빠지는데 아, 우리 안 되는데. 나 아파트 이제 한참 남았는데. 저는 지금 잘리면요 다음 달 카드값도 못 내요. 말단 직원에서부터 아 그래서 오늘 갑자기 임원회의 한다는 거구나. 아, 임원들까지 아니 윤준호가 다른 회사 사러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뉴스 안 보냐? 지금 우리 회사 망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윤준호는 지금 우리 모가지 자르러 오는 거야. 무수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길래 이 난리래요? 윤준호라고? 너 그 양반 별명이 뭔 줄 아냐? 백사, 힘패, 소리 없이 움직이고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다. 뛰어난 직권과 분석, 빠른 판단으로 수많은 대형 거래를 성공시킨 백사 같은 흰머리 윤준호. M&A가 100억짜리 1000억에 팔아먹고 100억짜리 1억에 사오고 하는 거거든. 그거 아는 양반.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목이 뭐 수백 개가 날아가든 수천 개가 날아가든 눈 하나 깜짝하겠냐? 그 시각 전무님, 윤준호가 오면 칼춤을 출 텐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은 무슨? 걔가 내 밑에서 10년을 일한 놈인데 내가 걔 온다고 대책까지 세워야 되나? 윤준호가 오는 게 이상무님 액션이 아닌가 해서요. 혹시라도 이상무님이 윤준호를 칼로 쓰려고 불러들이는 거면 산인그룹의 권력은 하전무 라인과 이상무 라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상무님, 공항 도착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아니 뭐 하러 여기까지 와? 언제든 가지. 잠시 후 시작된 긴급 임원회의. 산인그룹의 부채 비율은 10대 대기업의 평균 부채율인 250%에 비해 다소 높은 428%입니다. 언론부터 합시다. 네? 때문에 다수의 경제지에서 부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갚으라 이거 아니야. 얼마냐고. 그 금액은 무려 11조 원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11조 원. 언제까지? 사실상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장난아, 11조가 누구야? 이름도 아니고. 게다가 회장님께서는 지난 분기 말 산인그룹의 부채율을 200%로 낮출 것을 약속하셨고 큰 폭으로 조정되던 주가가 당일 11% 상승했습니다. 그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면 주가는 박살난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11조도 갚고 주가도 방어해야 했죠. 과연 그게 될까요? 지가 다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고 남 얘기하듯 하니. 이게 주특기 아닙니까? 이상무 라인과 지금 그것 따질 때가 아닐 것 같은데요. 하전무 라인의 팽팽한 신경전. 그래서 윤준호 팀장이 올 겁니다. 이 상황을 정리할 해결사 윤준호. 무슨 일 하세요? 사고, 팔고 합니다. 사고치고 도망친 놈이 무슨 낯으로 본사를 들어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상무님이 불렀어요? 아니요,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회장님 소리에 다들 찍소리도 못합니다. 임원들은 다 윤준호 팀장을 싫어하네요. 하정무는 자기 새끼였어, 윤준호가. 진짜요? 하정무는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룹 CEO 되거나 나가거나 해. 절실하게 그룹 대표 자리를 노리는 하전무. 진짜 회장님이 부르시는 거 맞을까요? 이상무가 구슬렀겠지. 이상무님은 회장님이랑 다이렉트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걔는 이거 해결 못해. 그는 윤준호를 우습게 보고 있었죠. 산인 직원이시죠?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하면 산인 아닙니까? 저보다 산인이셨잖아요. 산인은 아파트 건설로 명성이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육참골단 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 그룹이 이 지경인데 문제가 있는데 도려내야죠. 자, 먼저 건설사업본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제가 용화 ENC 인수하고 나섭니다. 저자천 좋고 다른 계열사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근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건설 빼고 거의 다 팔겠다는 말에 다들 술렁였죠. 윤 팀장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윤 팀장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순간 기다리기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고생하셨네. 보내주신 자료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송 회장 등장. 다들 똥꼬에 불이 나게 일어서는데 뭐 왔나? 앉아라. 카리스마 개쩌는 그는 작은 건설로 시작해 대한민국 굴지의 산인그룹을 만든 신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네. 자신 있나? 네, 확신에 찬 대답. 그럼 네 도와줄 거라도. 제가 원하는 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청약하신 분이 2,380명이거든요. 경쟁률이 43배가 조금 넘어요. 앞으로 3배 정도 더 지원할 것 같으니 대략 4배로 계산하면 173배 정도네요. 거봐, 외운대로 말았지. 계산해 보세요. 맞으니까. 43 곱하기 4가 172거든. 제가 43배가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는 43.2727272727이 계속돼요. 그 4배는 173.0909090909가 계속되고요. 그러니까 173이 더 맞는 숫자예요. 거의 인간 챗GPT. 언니 완전 컴퓨터네요. 그래서 팀장님? 그녀를 찾아온 윤준호.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택시 타고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랑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챗GPT 광민정 픽. 변호사는요, 그 사냥개 같은 거예요. 사냥개. 그니까 복덕방 놈을 확 물어뜯으란 말이야. 그쪽 사냥개는 사장님 물어뜯고 저는 부동산 아저씨 물어뜯고 그럼 그냥 두 분만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변호사는 앉아가지고 돈만 버는 거고. 사람 냄새가 풍기는 변호사 오순영. 변호사님, 윤준호는 프로젝트 같이 하나 하시죠? 원피스의 루피처럼 과거 팀원들을 다시 모았죠.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진수 인턴입니다. 아까 임원회의 자리를 세팅하던 인턴이 M&A 팀에 지원하는데요. 주식 투자 동아리 회장까지 하셨네요. 그럼 현재 수익률은? 700%입니다. 헐, 주식 천재였어.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성공할까요? 아니요. 의외의 대답. 그럼 왜 지원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과정을 배우겠다니 이 솔직하고 당찬 진수의 말에 오기가 발동한 윤준호. 성공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열혈 인턴 진수 픽. 한편 송 회장과 등산으로 온 하전모. 하자모야, 또 위로 올라가려까? 사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래. 니 더 할 필요 뭐 있노? 시키면 되는 거 아이가 그래? 어이?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약은 해뒀습니다. 밥은 같이 안 먹고 다음에 먹지 뭐 그래. 네, 회사 살리는 게 먼저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폴더 인사. 봐라, 뒤 좀 보자 그래. 송 회장은 수시로 하전모의 몸에 배인 충성도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됐다고 막 가자. 얼마 후 하전모와 딸랑이 된 좋습니다. 등산 다녀오셨어요? 회장님이랑. 얘기 좀 나누셨겠네요. 뭐 회사 잘 부탁한다. 네가 잘해야 된다. 벨이 울리자 눈치껏 조용히 막내 이사가 일어나고 회장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나 싶더라고요. 하전모는 송 회장의 한 말에 MSG를 쳐서 지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있었죠. 잠시 뒤 하전모 앞에 제일 늦게 커피를 놓는 막내 이사의 개떡 같은 센스.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다음에. 나 회장님이랑 뭐 좀 먹었어요. 개뻥을 치고 자리를 뜯는 하전모. 그도 송 회장과 똑같이 자기 라인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50? 에이, 비싸다. 얼마 있는데 40 되려나? 이때 나타난 송 회장. 뭘 또 쓰잘데없는 거 설렁고 그래. 거지 깽깽이 같은 놈이. 그지 아닌데. 어쨌든 하전모와 밥을 먹지 않은 송 회장은 오랜 친구인 이상무와 국수를 먹으러 왔죠. 마구만 오는데 이제 자리 비워줄 때 되지 싶어서. 내는 뭐 욕심이 더 많이 생기던데. 하전무한테 맡길 생각은 없으시고. 너네 보고. 알 수 없는 송 회장의 속마음. 연준 아니나. 뭐 자네가 마지막 부탁해라가 몇 대로 왔는데. 니를 믿는 기지. 그러면 안 믿는다 알아?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상무는 윤준호를 불러들인 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M&A 사업부 팀장 윤준호입니다. 기업 분석을 발표하는 윤준호. 현재 산이는 건설이 멱살 잡고 캐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우리 건설이 절반 가까이 했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룹 전체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일부 사업체는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매각을 추진할 사업체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건설만 남기고 다 팔면 11조 원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쉽진 않겠지만요. 건설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건설에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를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이 날짜긴 날짜네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내린 윤준호의 판단은 건설을 알짜배기. 매각하겠습니다. 건설을 파는 것이었죠. 미쳤나? 우리 산이는 건설이 매겨 살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산인그룹을 건설이 견인한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짜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산인은 망합니다. 뭐?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시장은 우리를 돈 되는 건 남기고 안 되는 건 다 판다고 생각할 겁니다. 즉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윤준호의 칼날 같은 통찰력. 그렇게 되면 제값에 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탐내는 건설을 비싸게 팔아서 실리를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가가 괜찮을까요? 일단 시간을 벌고 보는 거죠.
산인건설은 기껏해야 6조 좀 넘을 건데 건설은 규제 완화라는 호재가 있어서요. 7조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11조잖아. 나머지는? 일단 건설을 팔아서 7조 원을 확보하면 그 다음을 모색할 수. 너 내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지. 그래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하정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육참골단. 다만 산인이 내줄 쌀은 산인이 살 길은 바로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을 파는 것뿐. 이때 마침 들어오는 송 회장. 앉으면 뒤져. 그래 어찌돼가노? 건설을 팔겠습니다. 얼마나 받겠더라? 현재 시장가는 7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와라 두 자리를 받아야지. 지금 시장가보다 3조나 더 받는 건 현실적으로. 와 자신 없나? 송 회장의 미친 배팅이 어이? 냉철한 백사 윤준호도 이를 꽉 깨무는데 해보겠습니다. 그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회장의 위중은 뭘까요? 팔지 마라 소리지 이 사람아. 윤준호가 건설 안 팔면 회사 망한다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회장님이 거기서 팔지 마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죠. 회장님이 원래 세면밥 먹던 출신 아니야. 젊을 때부터 아파트 짓겠다고. 그게 꿈인 양반이었다니까. 그 건설도 그거 뭐 비리비리 하던 거를 내가 용화 ENC 사오면서 그게 넘버원 된 건데 그게. 또 지자랑. 그래서 회장님이 우리 전무님을 아끼시는 거죠. 걔는 건설을 팔겠다고 한 순간 끝난 거야. 하지만 이상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건설이 7조라고 네. 사람들 앞에서 두 자리라 얘기하셨으니 7조로는 어렵지 싶어. 네. 그렇다고 팔지 말라는 것도 아닐 거네. 누구보다 회장을 잘 아는 이상무. 회장님이 건설 현장의 관리자로 시작하셨거든. 글쎄 애착이 크신 거야. 그렇다고 건설을 지키자니 그룹이 위태롭고 팔자니 아쉽고. 그런 회장의 위중을 그러니 번복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계신 거지. 정확히 10조로 팔릴 일은 만무하니까요. 꿰뚫고 있었죠. 형님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첫 매각 대상이 된 산인건설. 내가 조금 있으면 너 이사회로 부를 건데 그럼 윤준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이사회 이런 거보다 형님이 산인 이끄는 거 그거 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딸랑이의 기분 좋은 하전무는 산인건설 대표와 호영우제 하는 사이였습니다. 들어와. 이때 윤준호 팀 등장. 얼마에 팔 겁니까?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직원은 승계되는 게 조건입니다. 대표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죠. 나는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들은 산인건설 내규에 따라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 대표 임기 5년 보장하고 지분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꼬장을 부리다니 자기 아니면 챙기려는 대표. 그렇게 되면 매각이 힘들어질 수 있어서요, 대표님. 그건 내 알바 아니지. 저희는 산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대표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먹히자 돌변한 대표 시키. 나이 새끼가 미친 새끼? 자기 욕하는 건 빨리도 알아듣네. 새끼는 안 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순 깡패 새끼들이네 이거. 저희 팀원이 실수를 했네요. 대표님도 흥분하신 것 같으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협상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뭐? 미친 새끼? 내 직원들 한 명이라도 자르면 나 가만히 있어 이 새끼들아. 갑자기 알겠어? 잠시 후 잠깐만 기다리고 있을래요? 저 잠시만. 윤준호는 다시 대표를 찾아갔죠. 우리 목표는 산인건설을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 거예요. 산인건설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설득해야 할 대상입니다. 상대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데. 욕은 저쪽이 먼저 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만 욕먹고 끝냈어 봐. 얼마나 좋아. 저쪽이 무례한 거니까 우리가 먼저 양보할 필요도 없고. 여론도 우리 편일 거고요. 진흙탕 싸움이 됐네. 선배들의 말을 듣고 그제야 잘못을 깨달은 진수는 풀이 잔뜩 죽어 있었는데요. 진수 씨, 네, 팀장님. 일에 감정 섞지 마세요. 그럼 내 시야가 좁아지니까요. 그냥 지르던데 뭐. 그거 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시야가 좁아지면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감정적이면 전쟁에서 져요. 윤준호에게 M&A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마침내 입찰 당일 주목할 만한 기업은 두 군데로 좁혀지고 있었죠. 우리 진수 씨 보초 세울까요? 그럴까요? 진수 씨, 1층 로비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진수 와드를 받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누군가 접근합니다. 산인 직원이시죠? 얼마 예상하세요? 시장 평가가 6조 5천이니까 8조. 에이, 사기꾼. 접근한 사람은 바로 참옥건설 임원. 그는 진수에게 일부러 입찰 가격을 흘리는데 참옥건설 7조? 진수의 입꼬리가 실룩실룩. 검사님은 철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비움 대표도 올라온답니다. 그럼 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는 장유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일부러 비움 대표 쪽으로 지나가는데요. 윤준호 팀장님? 안녕하세요. 지현우 대표님이시죠? 산인건설 제가 사고 싶어요. 싸게. 저희는 비싸게 팔아야 해서요. 7조. 안 될 거 될 듯 말 듯 없죠. 밑밥을 깔아놓고 본격적인 딜에 들어가는데 이전에도 건설사 인수를 하시려고 했다고요? 네. 깨졌지만. 사실 해외파 출신의 젊은 회사와 마초적인 거친 건설 쪽은 문화가 달라 협상 중 감정 싸움을 하고 말았던 건데요. 사실 거기는 대표가 좀 별로였어요. 여기 대표는 어때요? 다 별로입니다. 곧 정부에서 재개발 법안을 개정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건설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산인건설이 대표님이 못 사셨다는 그 회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다 대어를 낚는 윤준호의 확실한 필살기. 인수하시게 되면 대표님에게 어울리는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도 가격에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사버려. 비움 대표는 과연 얼마를 적었을까요? 참옥 그런데 얼마야? 6조 헐 9천입니다. 망했네. 참옥은 7조를 썼다가 진수의 표정을 읽고 가격을 후려친 것이었죠. 이때 비움 DNI 왜요? 7조. 뭐? 7조? 9,999억. 그럼 거의 8조잖아. 윤준호의 필살기가 통했네요. 얼마 준다 카대? 8조에서 1억 빠진다네. 더 달라해라. 그러나 여전히 아까워하는 회장. 그래 두 자리는 안 돼도 구자는 넘겨할까 이가. 어이? 하지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산인건설 대표가 산인의 재건축 진행 문제점을 비움 대표에게 모두 까발리면서 두 회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어떤 게 걱정되십니까? 재건축 사업들 진행 상황이요. 산인건설은 충렬 아파트 재건축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주민동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당장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몇 년간 한 할머니가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라 생각하고요. 그럼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여기 기집행된 금액이 8,800억입니다. 8,800에 반 4,400억. 그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는 비용으로 20% 추가하면 5,280억입니다. 그럼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 금액이. 7조 4,719억입니다.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깎아준다고? 그럼 5,300억 깎아주시는 걸로 알고 갈게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 위험 부담을 없애드리면요? 그 비용도 5,300억입니까? 아니, 재건축 되는 게 디폴트죠. 재건축이 언젠간 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건 동의해요.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 승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같은 시각 이렇게 사진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할머니만 설득하면 주민 75% 동의로 재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갑자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비움 대표. 근데 언제까지 오실 건데요? 이때 지장을 찍는 할머니. 오늘까지요. 주민동에서 75% 동의받았습니다. 그럼 받아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한 장은 방금 받았습니다. 이건 뒤통수를 친 것도 안 친 것도 아니요.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묘지라니?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산인건설에서 진행하다가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비움 DNI가 인수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묘를 지키기 위해 재건축을 반대했던 할머니.
윤준호는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묘를 이장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 모든 공을 비움 D&I에 돌림으로써 비움 대표는 5천억보다 더 가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게 되었죠. 이번 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반대했으면서. 이번에 공을 크게 세우신 분이 따로 계시는데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비움 D&I 지원우 대표님. 정작 이번 빅딜을 성공시킨 윤준호는 담담해 보입니다. 더 좋은 회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송 회장 등장. 너도 소금 많았다 그래.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 됐나? 아직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거야 뭐 얼마 안 됐겠네 그자. 아닌 것 같은데.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갑자기 얼어붙는 송 회장과 주변 사람들. 니또 뭐 팔기가? 과연 이번엔 윤준호는 사겠습니다. 나머지 2조 5천억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전설적인 M&A 전문가 윤준호와 그의 팀이 펼치는 치열한 협상의 세계. JTBC 드라마 협상의 기술. 하얀 거탑 아내의 자격,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으로 잘 알려진 안판석 감독과 과거 스타트업을 하면서 M&A 전문가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이승영 작가가 함께 뭉쳐서 현실감 있게 만든 작품인데요. 일명 백사라 불리는 윤준호 역의 이재호는 백발머리라는 색다른 변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캐릭터다 보니 마냥 젊은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고 나이를 짐작할 수 없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백발머리는 안판석 감독의 강력한 추천으로 실제 자문을 맡아준 분이 30대 때 머리가 하얗게 샜다는 말에 캐릭터 구성의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윤준호가 가진 차가운 협상적인 면모가 더욱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숨막히는 협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드라마 협상의 기술은 JTBC에서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흥미진진한 협상의 기술 3, 4화로 다시 돌아올게요. 믿고 보는 카랑, 구독, 좋아요, 알림, 부르르 카랑카랑.